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소강 상태였던 어제와 달리 서울에는 오늘 새벽 제법 굵은 빗줄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등 서울 주요 도로가 급히 통제되면서 출근길 대란도 벌어졌는데요. 오늘 여기에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6일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서울시가 저축하듯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습니다. 분양가의 20% 정도 지불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통학로 인근 부설 주차장 건설을 두고 안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서울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도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등 복합적인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새벽부터 한강 주변 도로가 통제된다는 알람이 이어지던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침까지 강하게 퍼붓던 비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더해 한강 상류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댐들이 물을 방류하면서 팔당댐의 방류량도 늘고 서울 지역의 한강 하류 구간도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6일 10시 기준 한강대교 수위는 8m로 주의 단계 기준인 8.5m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기준 팔당댐의 수위는 24.3m로 제한 수위 기준인 25.5m에 근접했고 초당 1만 8천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류량도 늘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곳곳에 복합적으로 여러 기상특보가 발령됐죠.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서울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며칠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화돼 있어 붕괴 사고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건물과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대피 동선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오늘 새벽 5시 50분부로 탄천 대곡교 인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한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심 하천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 날 수 있으니 도심 하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 9시를 기점으로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초당 8에서 12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상보다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상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께부터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낮까지는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이 좁고 긴 강수대가 형성돼 모레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와 더불어 홍수나 산사태 등 복합적인 재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나 인터넷, 앱을 이용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면서 대피 동선을 세워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장마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큰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준다는 건데 현장에선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8.4 부동산 대책에선 강남권을 겨냥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주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새로 확보되는 물량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입니다.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이 결국은 늘어나는 거죠. 예. 고층을 짓게 되면 공사비가 더블로 늘어나잖아요. 예. 분양가는 상한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 늘어나는 거는 환경만 나빠질 뿐이지 사업성에는 이득이 없다. 거기다가 예. 50% 70%까지 공공기여를 하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공기여를 줄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비 제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30 기본계획에는 지금 전용 주거지역의 3정은 35층인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아직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요. 공공기여도 조금 더 적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많은 소규모 가주택 정비 사업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정부의 공공참여 재건축 방안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 실제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에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도 함께 발표됐는데 이 상암동에만 4곳이 집중되면서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천세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곳 중 4곳이 상암동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지는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와 상암 견인차 보관소로 미 매각 부지와 복합 개발이 가능한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모두 6,200여 호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방침으로 서울에서는 태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레 텃밭 청년주택과 랜드마크 부지 공공주택 등 몇 달 전부터 크고 작은 임대주택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지를 발표하면서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문제는 물론 현재도 과부하 상태인 학교 문제까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곳에 또다시 6,000호가 넘는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암중학교가 지금 완전 포화 상태여가지고 건물을 짓다 이제 더 이상 못 짓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다 또 그렇게 주택만 그렇게 지어놓으면 나머지 기반 시설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집만 더 지어놓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람들이 다 그냥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유동균 마포구청장 역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등의 강한 어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편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장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30, 4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새로운 분양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집값의 20%를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선보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30, 40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 5억 원짜리 집을 예로 들면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을 내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잔금 75%를 20, 30년간 분납해 상환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집값 전액을 분납하는 동안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 집값의 25%만 내고 입주할 경우 나머지 75%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행복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1억 원에 월 14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입주 초기 집값의 25%인 1억 2,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을 더해 모두 2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부족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엔 시세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고 자신이 획득한 지분과 공공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시 70%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택지를 포함해 모두 17,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수년 동안 아파트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는 막다른 골목길에 이 부설 주차장이 생기면서 안전 문제를 놓고 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빚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해당 구청. 결국 신축 건물의 준공 시점이 다가왔지만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한 건물 신축 현장, 부설 주차장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앞 도로는 진출입로로 이용됩니다. 이곳은 폭 4.4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 출입구로 쓰이는 후문과 신축 건물 주차장, 또 성당 주차장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한티역 사거리 인근 도로변 한쪽으로 불과 30-40m 정도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말부터 건물과 함께 또 하나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차량 교행도 힘든 도로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출근할 때 뭐 신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나오다가 뛰는 판인데 얘들이 뛰어가고 다니다 보면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 주민들은 건설사와 협의 끝에 건물 높이와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조정을 포함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구청에도 전달됐고 구청에선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까지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차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합의대로 차선을 들어오지 않게 주차장을 면제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없앤 도면으로 건축 심의까지 마친 건설사. 당초 외부 공영주차장 이용을 전제로 주민들과 합의했지만 강남구청과 논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의서 전제 조건은 주차장을 밖에 줬을 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아마 구청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거는 특혜니까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안 되죠. 결국 3번의 설계 변경 끝에 현재 공정률은 90% 넘게 진행됐습니다. 건설사에선 해당 건물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8대 정도 수용하는 주차장은 출퇴근 시간에 주로 차량이 몰릴 거라며 필요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뭐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교통을 피해갖고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도 있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던 당시 구청의 담당자들은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입니다.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설치할 때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행하면서 차단기가 경광도 울리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보행자 없을 때 확인해서 차단기 올라가면 차를 빼고 이런 걸 직접 한번 현장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갈등 해결을 위한 자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중심에 놓고 우리 애들의 생명 안전을 중심에 놓고 반다면 이 문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통학로 안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위례 신사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청담 사거리역 신설이 타당하다는 서울시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담 사거리역 추가 신설 청원 처리 결과 보고서입니다. 경제성 검토 결과 청담 사거리역을 신설해도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설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는 없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중기 시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청담 사거리역이 신설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인한 민자적격성 재조사도 없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입니다. 청담 사거리역 신설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줄어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건설 보조금 또는 통행요금 상승분 지원 등으로 443억 원의 보존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요청한 사업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설 보조금 440억 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인자인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담당 실무선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게다가 이제 돈이다 보니까 또 구의회의 이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례 주민들은 이번 신설역 논의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설역은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과는 별도로 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지연된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되는 역에 대해서는 위례 신사선 기본계획 노선과는 반드시 별도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담 사거리역 추가 신설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실시 협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설역은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접수된 삼전역 신설 청원건도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노원서비스공단 노조가 파업 40여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이 노원구가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달았던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파업 사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지 40여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 노조 측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가진 노원구와의 최종 협상 결과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요구했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선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고령 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60세 이후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합의서에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원 그냥 찬성표를 던졌어요. 노원구도 서비스공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의 일정 시간을 기본급에 추가하고 명절 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며 위험수당 지급과 피복비 지원 등을 확약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협상이 타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 기간 벌어진 노조 와해 문건 발견과 구청사 불법 점거 등 노사 양측이 소송까지 불사했던 서로에 대한 앙금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와중에 공단 측도 피해자라며 채용 대행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사서직과 사무직, 기술직 공개 채용 공고를 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용 대행을 담당하던 한 업체가
공단으로부터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하는 6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는 것. 결과적으로 6명 모두 2차 전형인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 심사 과정의 의혹이 짙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 채용 과정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 의심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채용 대행사 측에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공단 측은 명단을 건넨 적이 없으며 채용 비리 역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자체 조사 결과 채용 대행사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엉뚱하게 공단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말합니다. 모르지 안 했으니까. 내가 이사장인데 내가 안 내리면 누가 내려줬겠습니까? 이사장님은 그러신 적이 없고. 예. 대행업체에서 완전 실수를 한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면서 공단 측 역시 채용 대행사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 금천구와 중구 랴오닝성 단둥시가 5일 우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성훈 구청장과 단둥시 장슈핑 시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도시 간 우호를 다졌습니다. 협약을 통해 금천구와 단둥시는 코로나19 방호 협력은 물론 경제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기업 그리고 민간의 상호 교류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끝없이 비가 내리는 요즘입니다. 종종 기상청 예보가 빗나가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요즘 같은 국지성 호우의 경우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연현상의 의외성,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